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가 사라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카드. 어르신들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진실. 무임승차 40년 역사,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2026년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인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노인 이동권을 박탈하지 마라. 무임승차 축소 결사 반대. 왜 어르신들이 거리에 나오셨을까요? 열흘 전인 3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 회의에서 이런 말을 꺼냈어요.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전국 어르신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과 경로당에서 이 이야기가 뜨겁게 오가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정부는 왜 이걸 꺼냈는지, 어르신들은 왜 반대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알아야 할 게 뭔지까지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에 시작됐어요. 벌써 40년이 넘은 제도예요. 처음 만들어질 때 목적은 이거였어요. 노인 이동권 보장.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당시엔 65세 이상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재정 부담도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6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1084만 명 전체의 21.2%,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에요. 노인복지 예산 29조 원, 2017년 9조 원에서 9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서울 지하철 기준 연간 약 5천억 원 이상. 서울교통공사는 이 비용 때문에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정부가 이 문제를 꺼낸 배경이에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금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 재정이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직 확정된 정책은 없어요. 대통령이 검토하자고 꺼낸 단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예요. 방향 출퇴근 시간대 제한. 오전 79시, 오후 68시처럼 혼잡 시간대에는 무임승차를 제한하고 그 외 시간에는 그대로 무료로 타게 하는 방식이에요. 정부 측 논리. 출퇴근 시간 혼잡을 줄이고 그 시간에 일하러 가는 어르신들은 사실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방향 소득 기준 선별 지원 하후 상박 방식.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는 계속 무료로 제공하고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일부 요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전문가 일부의 논리. 지금은 부유한 노인이나 가난한 노인이나 똑같이 무료인데 진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 모두 반박이 만만치 않아요. 반박 출퇴근 시간 제한의 문제점. 출퇴근 시간에 병원 가시는 어르신들은요? 진료 예약 시간이 오전 9시인 분들은요? 그 시간에 일하러 가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은요? 시간 제한이 곧 이동권 박탈이라는 거예요. 반박 소득 기준 선별의 문제점. 소득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매번 지하철 탈 때마다 소득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행정 비용이 오히려 더 들 수 있어요. 기초연금 30% 탈락 사례처럼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또 생겨요. 자, 어르신들 입장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단순히 돈이 아깝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유 지하철이 유일한 이동수단인 어르신들이 많아요. 자동차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 택시비가 부담스러운 분들, 버스 타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지하철 무임승차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에요. 병원을 갈 수 있고, 장을 볼 수 있고, 자녀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이에요. 이게 막히면 고립이에요. 이유 연금이 너무 작아요.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월 69만 원, 기초연금 최대 34만 9,700원. 합쳐도 월 103만 9,700원이에요. 여기서 교통비까지 나가면 실질 생활비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어르신들 입장에선 국가가 연금도 충분히 안 주면서 교통비마저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 평생 세금 내고 노력했는데요. 지금 65세 어르신들은요. 산업화 시대에 나라 경제를 읽었던 분들이에요. 그 시대에 사회보장 제도가 없어서 국민연금도 짧게 냈거나 아예 못 낸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지하철 요금을 내라고 한다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EU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예요. 65세 이상 인구의 39.7%가 빈곤 상태예요. OECD 평균 14.8%의 2.7배예요. 17년째 1위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임승차 혜택을 축소하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건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이에요. 자, 만약 실제로 제한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사례 서울 도봉구 김복순 씨 74세.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요. 투석 병원은 집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예요. 투석 시간이 오전 8시 30분이에요. 출퇴근 시간 제한이 생기면 매번 지하철 요금을 내야 해요.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 1,500원. 주 3회 왕복이면 주 9,000원. 한 달이면 약 36,000원이에요. 기초연금 받는 분이지만 이분한테 36,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사례 경기 수원 박성태 씨 68세. 새벽 6시에 일어나 7시 지하철로 공익활동 일자리에 가요. 월 29만 원 받는 일자리예요. 출퇴근 시간 제한이 생기면 그 시간에 요금을 내야 하는데 왕복 요금이 3,000원이면 하루 일당을 교통비에 써야 하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사람한테 교통비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례 서울 노원구 이순옥 씨 70세. 아들 집이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예요. 손주 보러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요금이 생기면 자주 가기가 부담스러워져요. 어르신들이 집에 더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어요. 외로움은 노인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의료비 지출을 더 늘린다고요. 이분들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국 1,084만 어르신들의 이야기예요. 자, 저는 오늘 한쪽 편만 들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정부 재정 문제가 실제하는 것도 맞고 어르신들 이동권 문제도 중요한 것도 맞으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해법은 없을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지방정부가 비용 분담하는 구조 만들기. 지금 무임승차 비용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다 떠안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가 연간 5천억 원 이상을 자체 손실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 비용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지원하는 구조로 바꾸면 운영기관 적자 문제는 해결돼요. 일본이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대한연령기준 조정 단계적으로 현재 65세인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리는 방법이에요. 기대 수명이 늘면서 65세 어르신들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는 점을 고려한 거예요. 단 이 경우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6,569세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대한 K-패스 같은 교통비 환급 방식 확대. 현재 K-패스 카드를 쓰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어르신 전용으로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교통비 부담이 없도록 설계하면 형식은 바꾸되 실질 혜택은 유지할 수 있어요. 대한 인천시처럼 지자체별 특화 정책 유지. 인천시는 75세 이상에게 시내버스도 무료로 하고 있어요. 일률적인 중앙정책 대신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설계하는 방식도 하나의 해법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임승차 논쟁 자체가 사실 표면적인 문제예요. 진짜 본질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 GDP 대비 연금 지출 3.5%, OECD 평균 9.2%, 공무원 군인 연금에는 매년 10조 원씩 세금이 들어가고 일반 어르신들 기초연금에는 예산 부족 타령. 지하철 무임승차 연간 비용 5천억 원. 이 돈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노인 복지 전체 지출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지금 지하철 요금 내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왜 어르신들이 지하철 요금 몇백 원에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국민연금 평균 69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 노인 빈곤율 40%.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지하철 문제는 하나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터질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이 지켜보셔야 할 것은 무임승차 하나가 아니에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 논의, 무임승차 제한 논의, 장기요양 예산 문제. 이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노인 복지 전체가 압박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에요. 무임승차 논란, 지금 내가 확인해야 할 것들.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대통령 발언은 검토 지시 수준이에요. 법이 바뀌기 전까지 지금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언제 바뀐다는 확정 일정은 현재 없어요. 변경되더라도 바로 시행은 어려워요. 법 개정 시행령 정비 전산 시스템 교체 필요. 최소 12년 이상 걸려요. 당장 내일부터 돈 내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K-패스 카드 만들어 두세요. 혹시 교통비 지원 정책이 바뀌더라도 K-패스를 통한 환급 혜택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예요.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혜택 있으니 확인하세요. 지역 교통복지 혜택 확인하세요. 인천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각 지자체마다 추가 혜택이 달라요. 내가 사는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의. 의견을 내세요.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어요. 노인 복지에 대한 입장이 명확한 후보를 확인하세요. 어르신들 1084만 명의 목소리는 충분히 크고 중요해요. 꼭 저장해 두세요. 주요 연락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정책문의 1599-1 K-패스 카드 신청 및 문의 www.alcard kr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문의 129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국민신문고 정책의견 제출 www.epople 고 kr 어르신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40년 동안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지켜온 제도예요. 이게 바뀐다면 어르신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셔야 해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요. 정보가 복지이고 목소리가 힘입니다.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